예. 근데 그러니까 5대5도 과한 건데 70%를 제시하고 그 70%마저도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 것은 이재명이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장들 전부 감옥 가야 돼요. 왜? 이재명 5,503억 환수했잖아요. 네. 부산 NCT, 양평군수 김성교 당시 윤석열 친구 지금 국민의힘 의원 한 푼도 환수 안 했죠. 그러면 이건 배임이 아니라 악마 같은 짓 되잖아요. 검찰 논리라면요. 그렇죠. 전원 감옥에 가야 돼요. 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고 네. 수익 환수를 못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당시에 네. 70%로 안 한 이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만약에 분양했는데 분양한 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났다. 예. 그러면 70% 약정했어도 이익이 정말 만약에 작게 되고 못 받게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게 사전에 현수 안 오고 사후 정산형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손해를 받자. 그러니까 비율로 그럼 했으면? 성남 시민의 세금 들어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을 그렇게 해놨어요. 사후 네. 배분형으로 해서 아하. 5대5로 해놨거든요. 네. 손해가 450억이 발생해버렸네. 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요. 의왕시가 절반 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네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왕시 돈 내라 그러죠. 왜냐면 안 그러면 지가 450억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 논리는 A부터 Z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 이 논리를 적용하면요. 지금 윤석열은 배임으로 바로 감옥 가야 됩니다.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방송, 통신, 금융, 정유업계들 떼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행제세 도입해 갖고 이익 환수하고 있죠. 근데 윤석열 행제세 반대하죠. 그렇죠.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민간 업자들이 재벌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자신들 노력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옛날에 예상 못했지만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떼돈 번 거잖아요. 코로나하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가 난 예상 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검찰 논리는 예상 못했어도 네가 70% 환수 안 하면 너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인허가 장사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네. 자, 은행, 통신, 방송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받는 사업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권자가 윤석열이란 거예요. 네. 물론 이미 허가받은 거니까 제가 좀 비하가면 지금의 허가 총책임자는 윤석열이에요. 네. 근데 그 자들이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몇 조씩 그렇죠, 벌고 있어요. 지금. 정유일사당 4조에서 5조, 은행 지주사들 5조 안팎, 지금 뭐 통신 성과급 3사 합쳐서 5조 지금. 네. 방송사들도 실적 좋고요. 자, 이거 냅두고 있잖아요. 이건 천하의 악마 그렇네요. 같은 배임이죠. 그러니까 검찰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부터 역대 대통령, 네.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장들 개발 사업 이루어지는 곳에서 70%를 이득의 70%를 최종적으로 한수보다 모든 지자체장들은 전부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개 같은 역 같은 개 같은이라고 하면 개들한테 미안해. 그렇죠. 개들은 짖을 때 뭐 가끔 불편하게 짖을 때 있지만 네. 도둑을 쫓아내어주고 또 사람 도움을 쓰러져 준다. 있으면 깨워주는 고마운 짖음도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전국의 전 세계 개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개 같은 소리는 안 돼. 역 같은 돈 여수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어? 우리가 근데 쓸 때 뭐 어쨌든 관행적 표현인데 예, 저는 그래서 쓰고 항상 이 있는데. 관행적 표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 그냥 차라리 악마 같은 악마 같은 차라리 이렇게 하죠. 그렇죠. 죄 없는 동물에게 빗대거나 네. 맛있는 음식이 엿에 빗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악마 하시고 같은으로 그 정도 하시고 이런 악마 같은 어쨌든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장에 대해서 하나 이제 분석을 해 예.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럼 이 지분 논리라면요. 네. 결국 화천대유 이제 성남에 뛰려는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50%가 성남 도계공사고 네. 50.1 정확히 50.1%고요. 40.9%가 하천대유인데 하천대유 지분이 어떻게 형성됐냐? 그 중에 돈의 90%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냈어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한테 검찰은 제가 고발했지만 수사도 안 하잖아요. 니들 왜 여기 들어왔으며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때 1조 5천 원이라는 돈을 냈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요. 예. 그리고 지분도 90%가 넘어요. 네. 근데 하나은행 가져간 돈은요. 지분의 전체 개발 이익의 1%밖에 안 돼요. 그 좀 이상한 그러면 부분이 이 있죠. 논리라면 네. 하나은행은 지금 압수수색 수백 번 당하고 음. 당시 하나 금융지주회장이었던
김정태, 은행장 하명주, 나는 이름도 안 잊어먹잖아요. 네. 저희들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구속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상도가 연결해줬다고 검찰이 처음에 발표했잖아요. 네. 하나는 컨세시엄이 안 되고 안 될까봐 연결해줬다. 그렇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곽상도, 김만배다 성대 인맥들. 네. 그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것도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 사업의 시작,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네. 이 불법 대출 그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왜 그때 세게 안 했나, 예. 탈탈 터지 그러니까 않았나. 윤석열이 수사를 했고 박영수가 부산저축은행 변호인이었죠. 브로커의 변호사였고 변호인. 그것을 네. 김만배가 소개했는데 거기서부터 그런 이 부분들. 비리가 싹 튼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질문이 이걸 거예요. 좀 중도적인 중도적인 국민들이 아니 그럼 왜 그래도 김만배 일당 사업 허가를 해줬어. 어쨌든 네. 반관 반민이라 하지만 그 똑똑한 이재명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자들이 계속 돈을 물고 하나는 컨소시엄 물고 와갖고 어쨌든 개발 예정지인데 황폐해져 있는 곳인데 사업 네. 개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가지고 2000 몇 년도부터 초기부터 계속 추진해 온 거잖아요. 중간에 업자들 막 교체가고 구속시킴이 업자들 원래 있던 업자 구속되고 이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결국 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끼고. 아하. 근데 예를 들면 성남시장 입장에서 망해가는 성남 FC를 가만둘 수 없어서 네. 광고 유치를 한 것처럼 조례 의거해서 음. 근데 그걸 뇌물로 둔갑시키는 조례에 시장이 노력해라고 의무조항으로 써놨어요. 네. 광고 유치해라고. 안 그러면 시민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암 씨름단이 요즘 제일 잘해요. 음. 광고 안 받아오잖아요. 영암 군수님이요. 그러면 영암 군민들이 세금으로 도와줘야 돼요. 네. 근데 영암 군이 재정이 자립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시골 군수들이, 지역 군수님들이 네. 다 광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름옷에 보면 광고 여러 탁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기업들 그렇죠. 막 활력 그렇죠. 음료 이런 거. 네, 네. 그것만 봐도 그 영암군한테 그러면 그 영암 군수가 뇌물 받았다 생각하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군민들이나 스포츠 업계에서 잘했다고 박수 보내죠. 네. 뭐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특검 얘기, 대장동 특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50억 클럽 얘기를 집중 좀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어떻게 될지 예. 봐야 될 것 그래서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당시는 안 좋았기 때문에 성남시가 돈도 없고요. 국민의힘 성남시당이 그 전에 다 성남을 말아먹었잖아요. 부채 청구로 만들어놨어요. 네. 초호화 성남시 정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단독으로는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LH도 손을 뗐잖아요. 대장동 사업에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업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개발하려면. 근데 제일 속편한 건 민간업자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5,503억 중에 단 한 푼도 한수가 안 됐겠죠? 모든 많은 지자체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재명 시장만은 절대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5,503억을 갖고 네. 온 겁니다. 하하. 그래서 당군조선 이래 사상 최대의 공익안수, 사상 최고의 공익안수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누가? 부동산 사업의 최고 전문가들인 네. 감정평가사들이. 음흠. 감정평가사 제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시국선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네. 최초의 정책 입장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아하. 유능한 사람.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네. 아니 박 기자님 진짜 기자 생활하지 감정평가사들이 무슨 시국선언한 거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기사 찾아보세요. 감정평가사 뭐 누구 후보 지지선 해놨다거나 집단으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뭐 개인이 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최초예요 그게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냐 나왔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 그게 해놓고 또 감정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니까 막 비판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못 할 수도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파문이 컸던 그 감정평가에 정도로. 대해서. 예, 근데, 예. 근데 양심적 감정평가사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모인 거예요. 아유. 400명 가까이가.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잘한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게 400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대선 때도 다 그때도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하신 네.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돌고 돌아서 다시 배임 네. 혐의, 횡령 결국 배임이잖아요. 혐의, 배임으로 이제 와서 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에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공방의 초점은 체포동의안 맞습니다. 이거 가결시켜라 여기로 초점이 옮겨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이 노린 게 이거다. 네. 민주당 내부의 갈등 예, 플러스 맞습니다. 지금 여당의 야권의 이런 공세. 분열, 민주당의 혼란,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 악마시킨 이재명을 국회가 민주당이 방탄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부어야 되는 거죠. 네.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 제가 감히 공부란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만 공부를 더 같이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자료가 많이 아니, 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널리 뻗고 진짜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용하는 사람한테 너 진짜 이거 잠깐만 봐라. 뭐 봉지욱 기자님 뭐 그다음에 뭐 홍상훈 기자님 뭐 잘 나와 있는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도 미약하지만 제 주장도 좋고 아니면 정말 감정평가사들이 지지선언했던 그 지지선언문이 SNS 도니까 네. 대선 전에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감정평가사들이 나섰으면 상당히 신뢰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돌리자고요. 결국 남은 게 뭐냐? 이재명 악마에서 결국 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 체포동의안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혜영 전 의원이나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검찰 수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요. 문제가 있대요. 근데 체포는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80년, 90년대 검찰 수사가 다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거부하고 제가 김무성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김무성이가 저를 역고소해가지고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 네. 검찰에서 저를 소환하려고 나와라고 난리피서 소환장을 보내고 네. 저 거부했어요. 아하.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니들한테 정치검찰에 걔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놈들아. 네. 근데 시민단체는 체포동의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체포로 와야 되는데 여론이 나빠질까봐 저를 체포하지 못하더라고 결국. 그렇군요.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체포동의안에 음. 소환령에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명백히 탄압이고 잘못이면요 역사적으로 다 저항했어요. DJ나 YS는 저항 안 했습니까? 그냥 체포 그런 무논리가 없어.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예의와 공부와 도리도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 노동자를 지금 간첩으로 몰아요. 네.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배소를 해가지고 말살 작전해요. 네. 그럼 정의당 민주한테 그거 같이 대응하자 그러잖아요. 파트너예요. 공동 대응에. 똑같이 공동 대응의 파트너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정의당 여러분 지금 검찰이 노동자를 간첩으로 몰고 노조를 파괴하는데 선봉에 선 것처럼 네. 윤석열 정권이 음. 지금 똑같이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을 환수를 했는데 저를 오히려 악마로 몰고 있습니다. 연대합시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네가 감옥에 가. 너 체포돼야 돼. 이러면 연대가 됩니까? 이게 최소한의 예의입니까? 의리입니까?